네, 반갑습니다. 저는 프린스바학원의 최현웅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2025 시험 후 어떻게라고 제가 달아봤는데요. 부제로 보면 생각하는 영어 공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혹은 학습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코칭을 해왔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는 이유도 지금 우리 교육 제도가 대단히 모순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중학교 1, 2, 3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암기하는 공부를 하고 암기를 잘하는 학생 혹은 이해를 빠르게 하는 학생들은 고득점을 받고 그 쉬운 암기조차 안 되는 학생들은 점점 더 뒤로 처지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되면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 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런데 뭐 부모님께서 노력한다고 되는 건 다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험이 끝나고 어떻게 좀 가야 되나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도를 하는 상황에서 중3들 혹은 중2들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삶을 가져가야 되냐.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있고 네, 혼란스럽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지금 구조적인 모순이 뭐냐면 중1, 중2, 중3까지는 그래서 memorization based learning이에요. 네. 어, 결국에는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부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저께 수업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Be satisfied with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학생이 무엇을 가지고 만족되다라고 단어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처럼 끼워 넣었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일단은요. 왜냐하면 with가 가지고가 맞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언어를 이해할 때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 be satisfied with라는 단어를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만족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satisfy라는 말과 versus be satisfied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이것이 나온 이유는 단어를 영한 사전에서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단어를 빠르게 으로만 공부. 그럼 단어를 빠르게 암기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성적 향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그 경남 외고와 김해 외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잘했던 학생들이 이 잘했다는 기준은 다 A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갑자기 이해가 안 됩니다. 단어를 알아도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긴 글을 읽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메타포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은유법, 뭐 비유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2차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글을 읽는 훈련을 중학교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걸음마 단계 학생한테 너 뛰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전력 질주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어, 좀 공통된 특징은 독서를 잘 하고 끈기가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응이라는 걸 하는데, 그냥 암기를 해서 100점을 받은 학생, 그냥 암기를 해서 100점을 받은 학생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으니 책 읽는 학원도 보내고 하지만 그게 또 다가 아니다라는 거, 저는 그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제목에서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자, The Age of Imperialism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필시 imperialism이라는 단어를 보고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칠 거예요. 아, 이거는 나는 알고 있어. 제국주의라고. 제국주의를 칠 거고, 그 다음에 age라는 단어는 나이라고 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국주의의 나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해서 시대라는 의미로 동의어가 era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비판적으로 글을 읽다 보니까 제국주의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어제도 역사 시험을 100점 받아온 학생이 있지만 거의 다 암기입니다. 왜 그 역사가 일어난지 모르죠. 근데 이 공부는 초등학교 후반과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학교의 시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스스로를 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엄마 아빠였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 점수를 못 받아오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큰 공부를 할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신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 내신을 공부하는 기간과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여기서는 주도적으로 하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는 독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제국주의를 배운다면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가 있죠. economics. 제국주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제국주의가 만들어진 부분들과 그 다음에 권력과 그런 권위가 있는 그 키워드를 보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제국주의 시대 때 나왔던 예술 작품, 이때 나왔던 음악, 이때 나왔던 책, 문학,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 시대를 비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네, 이육사라는 시인이 쓴 시, 혹은 한용운 시인이 쓴 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한국어 공부하면서 동시에 서양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아니겠어요?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 때 다루었던 세 번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Industrialization increased the need for raw materials and new markets. Western imperialists were driven by this need as they looked for colonies to acquire. 자, 여기서 저는 단어 해석과 단어만 알고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해석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원자재의 필요성이 증가됐는데 새로운 시장에 대한 원자재의 필요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움직였는데요. 그들이 바로 식민지를 좀 찾아내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에 바로 이러한 내용, 이러한 그 행동들에 이끌리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해석이 좀 어렵죠. 해석이 어렵습니다.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원자재, 즉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래의 재료가 필요한 그 필요성이 증가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제국을 확장시켜야 되겠다라는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은 결국 이러한 원자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뭔가 슬 움직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식민지를 찾아 나섰어요. 자, 첫 번째 해석은 직역을 한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의역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다른 나라에서 좀 광물이라든지 그런 원자재 한번 찾아볼까? 슬 우리 무기 들고 한번 나가볼까? 거기서 했던 행동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의 바로 아태평양 정복 야욕과 그 다음에 영국이 그토록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만큼 바로 식민지 탈환의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산업화가 뭐니? 원자재가 뭐니? 자, 표시 한번 해볼까요? 산업화가 뭐니? 원자재가 뭐니?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니? 너희가 알고 있는 드라이브라는 단어의 지금 뜻이 여기서 운전하다가 맞니? 식민지라는 건 뭐니? 그리고 식민지 말고 컬러니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 또 있니? 네, 군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ant colony라고 하게 되면 개미 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이제 초등부터 고등까지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 나이 때는 이걸 해야 한다라는 그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본은 독서예요.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 아주 집중된 느낌으로 책을 보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 정도 지속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없더라. 앉아 있기조차 힘들어 하더라. 그게 바로 본인의 자녀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는 스티브 잡스, 그들의 어떤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돌아오면 시험 후에는 어떻게라고 했을 때 너 못 쳤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 또 감정 갈등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고생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꼴 보기 싫어도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실수를 왜 했는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시납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과목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을 떠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상담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영어 공부를 아이들이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고등학교 3학년 영어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14분 정도 걸렸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